주말을 앞둔 금요일 다양한 문화 소식과 그 속에 숨은 과학 이야기를 나누는 과학 스포일러 시간입니다. 오늘도 양회영 기자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저희가 항상 영상을 먼저 보고 시작을 네. 했는데요. 오늘은 주제를 미리 안 알려주시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, 저는 그래도 알 것 같은데요. 네, 어떡해요? 자, 유명한 작품, 그중에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일 것 같은데요. 어떻게 아셨어요? 저 뒤에 그림 보면 네. 그 고흐의 유명한 작품, 또 그쵸. 별이 빛나는 밤 아니겠습니까? 네, 제가 맞습니다. 미대 출신이라 이런 거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. 아, 그러셨어요. 네, 그랬네요. 네. 네, 맞습니다. 네, 오늘 준비해온 주제요. 빈센트 반 고흐 그림 속에 숨어있는 다양한 과학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준비해왔습니다. 네, 그림 속의 과학이라니 참 흥미로운데요. 네. 고흐 전시회가 그럼 열린 건가요? 네, 그렇지는 않고요. 지금까지는 사실 뭐 고흐 그림을 보면 대부분 미술관에 가야지 이제 볼 수 네. 있었잖아요. 네, 그렇죠. 근데 이번에는 고흐의 그림을 좀 더 특별한 방식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. 하나는 이 고흐의 일생을 그린 뮤지컬이고요. 또 다른 하나는 고흐의 미스테리한 죽음을 뒤쫓는 영화입니다. 고흐의 작품을 뮤지컬과 영화에서 만날 수 있다니까 흥미로운데요. 네. 어떤 작품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하나씩 먼저 이야기하면 뮤지컬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이 뮤지컬은요, 고흐와 그의 동생 테오가 실제로 주고받았던 편지를 토대로 합니다. 이 고흐가 어떻게 화가가 됐는지, 또 그림에 담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었는지를 노래로 이야기하는데요. 이 화가 고흐가 아닌 인간 고흐의 이야기를 알 수 있는 점도 굉장히 좋고요. 네. 하지만 이 뮤지컬의 매력은 사실 무대에 있습니다. 아, 무대가 어떤가요? 네,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평면적인 고흐의 그림을 3D 오. 매핑이라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요, 무대 전체에 화면을 띄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. 네. 아, 네. 그래서 이제 마침 그림이 살아 움직인다, 이 미술관에서 그림들이 튀어나온다, 이런 느낌을 좀 들 수 있는 뮤지컬이거든요. 이 뮤지컬은 이 국내 제작진이 만든 순수 창작 뮤지컬이에요. 그래서 일본하고 중국의 수출을 성공시키기도 했습니다. 네. 뭐 지난해 일본 공연도 성공적으로 마친 데에 이어서 올 9월에는 한안령에도 불구하고 네. 중국 진출에 성공해서 이 다음 달 재공연까지 확정지을 정도로 뭐 작품성을 또 인정받았다고 합니다. 네, 이렇게 작품성을 인정받은 뮤지컬이 국내 제작진이 만든 순수 창작 뮤지컬이라고 하니까 네. 뿌듯하기도 한데요. 맞아요. 그럼 영화는 어떤가요? 네, 이 영화는 오늘 준비해온 게 러빙 빈센트인데요. 네. 영화는 굉장히 장르부터가 독특합니다. 전 세계 최초로 시도된 유화 애니메이션이에요. 아, 지금 그림 보시면 네. 그림이 막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. 와. 네네. 그렇죠. 네, 이 기획에서 제작, 완성까지 무려 10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. 네. 네, 이 그림을 일일이 완성시키기 위해서 107명의 화가가 6만 3천여 장의 그림을 모두 일일이 손으로 수작업으로 그려서 완성을 한 정말 겁니다. 대단하네요. 6만 네. 3천여 장이요. 네, 그렇죠. 네. 그런데 이제 이게 그냥 그림만 그린 게 아니라요. 이 배우들이 각각의 장면을 촬영을 이미 다 하고 그 네. 장면을 다시 그림으로 그리는데 약 12프레임씩 그림을 그린 거를 움직이게 애니메이션으로 다시 바꾼 작업을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네. 오래 걸린 거고요. 네. 그래서 그림을 그런 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등장인물의 움직임은 그림을 단순히 이제 움직인 게 아니라 영화를 진짜 실제로 촬영했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. 말 그대로 그림이 움직이는 것을 스크린에서 직접 볼 수 있는 거네요. 네, 그렇죠. 예전에 그 필름 영화 보면 네. 그 필름이 네. 이제 한 커트씩 해서 돌아가잖아요. 네, 그런 맞아요. 것을 유화로 그림으로 해서 재현했다는 거네요. 네, 그렇죠. 이 영화는 또 이제 그냥 단순히 뭐 유화로 그린 그림이 영화다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. 영화 안에서는 뭐 별이 빛나는 밤이나 아르레 노란 집 이런 것처럼 고흐가 실제로 그렸던 많은 그림 한 130여 장 정도가 이 배경이 되기도 하고 또는 이야기의 어떤 주요한 장면이 되기도 하고 또 인물의 어떤 한 등장씬을 만들기도 하는 것처럼 다양하게 활용이 됩니다. 영화 그 아까 말씀하셨을 때 뮤지컬은 네. 그 동생 테오랑 주고받은 뭐 편지 이런 걸 기반으로 줄거리가 흘러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. 그럼 영화는 어떤가요? 네, 이 영화는요, 빈센트가 죽은 지 1년 뒤 이 동생 테오에게 미처 전달되지 못한 편지를 발견하게 되면서 네. 이 우체부의 아들이었던 아르망이 그 편지를 전해주는 것에 대한 여행으로 시작이 됩니다. 네. 이 빈센트를 그저 미친 화가라고 생각했었어요, 이 아르망은. 네. 살아생전에는요. 근데 이제 고흐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글의 여태까지의 발자취들을 좀 뒤쫓으면서 그의 자살을 의심하게 되고 또 죽음에 관한 진실을 추적하게 되는 겁니다. 이 영화의 형식뿐 아니라 뭐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흥미롭다고 볼 수 있죠. 네. 고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흥미를 끌만한 소재네요. 네, 맞습니다. 자, 두 작품 모두 매력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이 과학 스포일러 시간이잖아요. 근데 고흐 작품과 과학이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? 네, 우선은 고흐 작품에서 과학은 찾기 어렵진 않아요. 왜냐면은 그래요? 고흐 과학이라는 실제로 어떤 용어 같은 게 있어요. 네. 사이언스 오브
고흐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. 어. 그만큼 고흐의 그림은 과학자들에게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자 네. 주제라고 하는데요. 제가 우선 뮤지컬의 한 장면을 준비를 해왔습니다. 함께 보시고 이야기 좀 다 나눠보겠습니다. 네. 지금 네, 빛을 비추고 있는 건가요? 네, 그렇죠. 이 아래쪽도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빛을 비치니까 다른 그림이 그림이 나오네요. 달라지네요. 네, 맞습니다. 굉장히 다른 그림이 나오죠. 네,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신기한데 저런 장면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유화가 마르면은 그 위에 덧대서 그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, 맞죠. 네. 네, 맞아요. 이 뮤지컬에서는 이제 뭐 조명을 통해서 마치 밑에 있는 그림을 보여주는 거였지만 실제로 네. 저렇게 보려면은 엑스레이 촬영을 아, 해야 합니다. 네. 이 고흐의 그림을 엑스레이로 찍어봤더니 나타났던 밑그림인데요. 이 고흐는 자신의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나 또는 캔버스를 재활용해야 할 때 이렇게 진한 물감을 덧칠해서 그 위에 새로운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데요. 지난 2013년에 펼쳐졌던 고흐 전시회를 통해서 저도 이제 그때 당시 취재를 하면서 알게 네. 된 사실이었어요. 뭐 이처럼 이 굉장히 진하고 여러 겹 덧칠한 그림 속에서 숨은 밑그림을 찾으려면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이 동원되어야 합니다. 네, 엑스레이라고 하면 네. 우리가 병원에서 만나는 그런 네. 엑스레이인가요? 네, 맞습니다. 우선은 원리적으로는 같은 엑스레이죠. 뭐 기계의 네. 어떤 크기나 이 뭐 방식은 조금 크기는 다를 수 있어도 이 실제로 엑스레이를 촬영해서 밑그림을 찾아낸 경우도 있고요. 네. 좀 더 자세하게 그림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원자 분석을 할 때 활용하는 입자 가속기를 또 이용했다고 합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이 숨겨진 그림에 사용된 두 가지 특정한 어떤 금속 원자를 찾아내고 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밑에 그림은 어떤 원자, 어떤 물감, 뭐 어떤 연필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. 네. 그리고 뭐 또한 이 갈라진 물감 틈 사이사이를 또 전자현미경으로 굉장히 네. 미세히 바라보면 고흐가 이 색채 연습, 다양한 색깔을 어떤 식으로 색칠해 볼까에 대해서 색채 연습을 했던 기록까지도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. 정말 과학이 아니었다면 이런 숨겨진 작품을 보지 못했겠네요. 네, 그렇죠. 네. 이 숨겨진 밑그림까지 볼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긴 한데요. 네. 근데 이거 하나 가지고 고흐 과학이라는 말까지 생겨난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네. 싶어요. 왜냐하면 유화 덧댄 다른 작품들도 가능한 일인 네, 것 같거든요. 맞습니다. 예리하십니다. 왜냐하면 네. 다른 작가들도 사실 이런 방식으로 밑그림을 좀 찾아내기는 해요. 그러니까 네. 고흐만의 과학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죠. 이것만 가지고는. 개인적으로 제가 고흐 작품 중에 뭐 베스트 3 안으로 꼽는 작품이고 또 뒤에도 있고 네. 많은 분들이 알고 좋아하시는 작품이죠. 네. 이 별이 빛나는 밤 속에 굉장히 많은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. 우선 이 그림은요. 고흐가 죽기 1년 전인 1889년 요양원에 머물면서 그린 그림입니다. 이 그림 보면 좀 어떤 느낌 드시나요? 이름 제목, 작품 제목처럼 좀 아름다운 밤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. 네, 아름답긴 하지만 뭔가 좀 불안하거나 슬픔이 좀 묻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. 네, 그렇죠. 이렇게 뭐 소용돌이 같은 게 치니까 네. 불안한 느낌이 있잖아요. 이 소용돌이나 별 어우러진 하늘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에요, 사실은. 근데 이 작품은 당시 굉장히 불안했던 고흐의 심경을 대변하는 작품으로 가치를 굉장히 높이 평가받고 있는 작품이기도 네. 하죠. 그런데 이 작품만 봐서는 어떤 과학이 숨겨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. 네, 우선은 이 작품을 만약 천문학자가 봤다면 어떤 것에 관심을 가졌을까요? 네, 뭐 아무래도 뭐 별들이라던가 소용돌이에 눈이 갔겠죠. 네, 그렇습니다. 맞습니다. 이 몇몇 천문학자들은요, 이 그림이 어떻게 해서 이런 소용돌이가 하늘에 있을까 이거를 이제 우선 궁금해한 거예요. 그래서 네. 1889년 천문 기록을 확인해 보니 생레미 부근에서 한 5월 말에서 6월 초 하늘이 실제 그림과 같았다고 합니다. 이 당시 뭐 양자리, 초승달, 금성, 은하수의 위치가 그림과 굉장히 일치했다고 합니다. 그 아까 말씀하신 네. 그 요양원에 있을 때 그린 그림을 하셨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 요양원이 이 파리 생레미에 있는 요양원 아니었나요? 네, 맞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실제로도 이런 비슷한 느낌의 어떤 천문 현상을 관측하기 위해서 네. 2004년 나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그림이다라는 어떤 이야기와 함께 새로운 소용돌이 사진 한 장을 공개했었는데요. 이 웹불소자리 V838이라는 이름의 어떤 별인데요. 지구로부터 한 2만 광년 떨어진 우리 은하 외곽에 있는 별입니다. 네. 이 별이 폭발을 하면서 이 정점에서 빛나는 별들 또 주위에 우주 먼지나 가스들이 이렇게 함께 소용돌이 치는 모습이 포착돼서 마치 고흐 속 사진이 실제 일어나는 현상과 같다.
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아, 전 처음에 딱 사진을 보고 별인데 왜 주변에 저런 게 있나 했는데 네. 폭발하면서 저런 소용돌이가 만들어진 네, 그렇죠. 거군요. 네. 뭔가 고흐 그림과 완전히 같진 않지만 좀 듣고 보니까 좀 비슷한 느낌이 네. 드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 자연현상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리는 게 고흐의 특징인데 실제로 이 별이 빛나는 밤 역시 하늘을 보고 그렸다라는 추측이 있어요. 지금까지는 이제 그 천문학자가 본 별이 빛나는 밤이었습니다. 그러면 이제 다음 고흐 과학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 그림을 네. 만약 물리학자가 봤다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? 아, 물리학자요? 그럼 뭐 원심력? 구심력? 이런 건가요? 너무 어려운데요? 네, 제가 바로 답을 알려드리면 네. 이 소용돌이의 흐름을 보고 유체역학을 생각했다고 합니다. 오. 이 유체역학이라는 건요, 뭐 물이나 공기 같은 것들이 흐를 때 우리가 네. 장애물을 만나면 방향이 바뀌고 속도가 바뀌죠. 네. 이런 것들을 난류라고 하는데요. 제가 실제 난류 사진을 몇 장 우선 준비해 왔습니다. 네. 비행기가 오. 떠 있을 때 주변의 공기의 흐름이에요. 네. 장애물에 의해서 공기 흐름이 굉장히 불규칙하게 바뀌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지금의 이 소용돌이 치는 모습들이 마치 고흐 속 소용돌이와 비슷해 보이지 않으세요? 네, 네, 아까 그 그러네요. 우주보다는 더 이게 와. 느낌이 비슷하네요. 네, 네. 맞습니다. 붉은색 난류도 보이네요, 지금. 네, 그렇죠. 네, 이건 이제 뭐 색깔을 좀 준 건데요. 이 난류가 불규칙한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난류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속도, 뭐 어떤 지점들 같은 것들은 사실 물리 법칙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네. 이 물리학자가 고흐가 그린 이 소용돌이를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 우리가 일상생활, 그러니까 자연현상에 있는 난류를 해석하는 이 유체역학 법칙과 완전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거를 밝혀내서 네. 이걸 아. 네이처에 논문으로 실어서 아, 낸 적이 그래요? 있었습니다. 이걸 네. 밝혀낸 과학자들도 참 대단한 것 대단하네요. 같은데요. 워낙 그렇죠.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. 네, 맞습니다. 자, 예술가의 영감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된 사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네. 고흐가 이걸 뭐 계산하고 그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신기하긴 하네요. 네, 맞습니다. 뭐 이 밖에도 사실 고흐 그림 속에 숨은 과학 조금 더 있습니다. 뭐 네. 고흐의 그림은 왜 노란색이 많은가? 또 뭐 그에 비해 노란색은 왜 많이 남아 있지 않나? 뭐 여러 가지. 또 그리고 고흐의 해바라기가 국화처럼 왜 보이나? 뭐 이런 것들이 과학의 이야기로 좀 풀어낼 수 있는 게 많은데요. 오늘은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아, 네. 아직도 과학 이야기가 남아있다고요? 네, 남아있습니다. 더 듣고 싶은데 좀 과연 아쉽네요. 고흐 네. 과학이라고 불릴만 하네요. 네. 고흐 과학 2탄 만들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. 네. 그럼 저희가 항상 그 작품을 보고 나서 별점을 확인을 했는데요. 오늘도 별점이 있나요? 네, 오늘은 별점보다는 각각의 추천에 대한 이유, 어떤 분들은 어떤 영화, 네. 뭐 작품을 선택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추천을 준비해 왔습니다. 함께 보시죠. 네, 고흐와 테오의 형제가 궁금하다면 뮤지컬을 선택하시고요. 고흐의 자살이 믿기지 않는다면 영화를 네. 선택하시면 됩니다. 물론 뭐 고흐 팬이라면 둘 다 관람하셔도 돼요. 뭐 줄거리는 물론 영상에 표현되는 그림의 어떤 방식들까지 굉장히 다 다르기 때문에 둘 다 각각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 네, 화려한 작품 뒤에 어떤 쓸쓸한 말년을 보냈던 고흐의 작품을 통해서 과학을 알아봤는데요. 정말 재밌겠네요. 저도 좀 보러 가야겠습니다. 네. 미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보러 가셨으면 좋겠네요. 네. 네,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